안녕하세요. 똥맘 여러분. 똥맘TV의 이미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초보 할머니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할머니들이 잘 모르셔서 첫 손주다 보니까 본인들 자녀 키울 때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하신 거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할머니가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할머니가 되신 우리 똥맘님들의 어머니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출산을 내가 했을 때보다 손주를 만나면 그렇게 더 예쁘고 눈에 아른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손주를 처음 봤을 때 뭐 예쁜 것도 예쁜 것이지만 내가 기저귀도 한번 갈아보고 싶고 목욕도 시켜보고 싶고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분이랑 따님에게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기들 태어나면 배꼽이 달려있죠. 배꼽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는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더 많이 걸린 아기들은 뭐 한 달까지도 달고 있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배꼽을 소독해 주는데 소독할 때 자, 알코올솜으로 배꼽을 소독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가 있냐면 입으로 부는 거예요. 알코올 날아가라고. 불게 되면은 이 입 안에 있는 세균이 아기 배꼽 쪽으로 들어가서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수는 생식기. 기저귀 갈 때 안에 축축하고 하니까 입으로 후 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여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로 이 입안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도 안 좋겠죠. 그래서 기저귀 갈 때나 배꼽 소독 후에 입으로 후 불어서 말리는 행동은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대신 손 부채도 있고요. 또한 옆에 있는 기저귀 새 걸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훨씬 빨리 마르고요. 입은 절대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저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저귀 갈고 나서 다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가 있냐면 쭉쭉이. 무릎을 잡고 쭉쭉 눌러주시는데 굉장히 강하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아가들은 다리를 쭉 펴면서 막 다리를 막 흔들기도 하고 막 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오해하시죠. 어머 얘 좀 봐. 시원해. 시원해서 이런다 라고 하시는데 아기들이 결국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아요. 아기들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무릎을 잡고 이렇게 꾹 누른다 그러면 아기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기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잡고 꾹 누르는 행동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왜 체했을 때 예전에 이렇게 팔 쓸어 내리듯이 아기 다리를 이렇게 쓸어 내려 주시거나 또 허벅지로 잡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내려와 주는 그런 마사지도 아기가 굉장히 시원해 합니다. 굳이 어른들처럼 막 주무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 힘이 우리는 약하게 하지만 이 작은 아기한테는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힘을 주어서 아기 다리 막 주무르시면 아기에게는 정말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아기들이 쉬를 했거나 또 응가를 한 지가 오래됐거나 그러면 딸꾹질을 합니다. 목욕 후에 빨리 옷을 입지 않으면 또 딸꾹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들이 꼭 하셨던 행동이 있을 겁니다. 뭐죠? 바로 보리차 먹이기. 자, 보리차는 우리 신생아들이 먹으면요.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찬성분이라고 하죠. 찬성분이기 때문에 아가들이 먹었을 때 배앓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보리 같은 경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먹게 되면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보리차는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촌 동생들이 분유 먹을 때 막 분유 타시는 우리 작은 엄마 보면은 막 보리차에다 보리물에다가 막 타서 먹이셨던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우리 아기가 분유를 너무 안 먹어서 보리차에 타줬더니 구수한지 잘 먹어요. 이런 분 계세요. 분유는 보리차에 타시면 안 되고요. 맹물을 끓여서 타주셔야 됩니다. 수돗물도 상관이 없고요. 요즘에 수돗물 때문에 말이 많죠. 그럴 때는 정수물도 상관이 없고 페트병에들은 생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팔팔 100도씨로 끓인 후 식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 온도는 사용하시는 분유 있죠. 분유 뒷면에 보시면 적절한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분유 온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응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응환. 이 기응환이 뭐냐면 아기들 놀랐을 때 먹여주던 이렇게 좁쌀만한 그런 약인데요. 예전에 아기들이 이렇게 놀라면은 입속에 넣어줬다 그래요. 혀에 이렇게 딱 넣어주면 아기가 그걸 먹고 놀란 게 조금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응환을 먹였는데 요즘에는 아기들이 그렇게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놀라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 얼른 119 부르셔야 돼요. 기응환이 뭐 상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기응환을 듣고서 이게 무슨 약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아시더라고요. 예전에 아기들 놀라면 먹였던 약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경기를 할 정도면요. 얼른 119 부르셔서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응환은 요즘에 크게 먹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꼭꼭 싸주고 또 두꺼운 이불 덮어서 막 재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기들은 시원하게 키워야 돼요. 왜냐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막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너무 덥게 싸주면은 태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얇게 싸주시고 시원하게 입혀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누워만 있는 아기가 등에 땀띠도 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좀 시원하게 키우시는 게 맞고 특히 겨울철 아기 같은 경우에는 속싸게 싸고 그 겉에 겉싸게도 막 덮고 밑에도 두껍게 깔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기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아기를 재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방수요 있죠. 방수요를 이렇게 깔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방수요 같은 경우는 통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더 더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떼는 겨울에는 방수요 특히나 더 안 깔아주셔도 통풍이 잘 되어야 아기가 덜 덥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는 시원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말 저도 저희 친정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뭐냐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 아기 목욕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가제 손수건을 손가락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욕물에 적셔서 아기 입안을 닦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희 첫째 아기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래서 엄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도 이렇게 키웠어. 이러니까 왠지 엄마가 말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고 넘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산모님들 케어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비위생적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라고 설명은 하지만 어떤 분이 왜 안 돼요? 라고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자, 어머니, 제가 손수건으로 욕조에 물을 담가서 어머니 입을 닦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다들 뒤로 이렇게 흠칫 놀라세요. 나도 싫은데 당연히 우리 아가도 싫겠죠. 그래서 입안은 닦아주질 않습니다. 자, 입안을 그럼 언제 닦아주나요? 하시는데요. 아기가 빠르면 4개월부터 또는 5, 6개월 경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죠. 그때부터 아기 입을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손수건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된 이렇게 끼우는 게 있어요. 골무처럼 생기고 여기에 돌기가 있어서 칫솔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기 잇몸을 닦아도 크게 뭐 상처가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닦아주시면 되니까 신생아 아기들 목욕시키기 전에 이렇게 입안 닦아주는 거 이거는
절대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할 때 하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애기 젖꼭지 꼭 짜줘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야 함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자, 젖꼭지를 짜주는 거는 정말 옛날에 했던 방식이에요. 어떻게 짜냐면 기계도 아니고 손으로 우리 여드름 짜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손에 있는 세균이 아기 상처낸 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애기는 네, 요즘에 짜주지 않아요. 짜주지 않고요. 네, 저도 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저희 엄마도 그때는 짜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짜주게 되면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위생상 좋지가 않죠. 손톱에 있는 세균이 아기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젖꼭지 짜주는 건 아주 예전에 했던 네, 행동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 하지 않으니 어머님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숙지를 하시고 네, 실수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할머니들 네, 힘내시고요. 네, 손주 보신 것 축하드리고요. 좋은 할머니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